오늘 공부할 기업은 한국 코스닥에 상장된 RF 머트리얼즈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주가는 3배 넘게 올라 12월 3일 기준 2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700억 원이며 PER은 무려 2,500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은 다 이유가 있겠죠? 차근차근 공부해 봅시다. RF 머트리얼즈는 광통신 및 RF 트랜지스터에 사용되는 화합물 반도체용 패키지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역사를 간단하게 볼까요? 2004년에 메탈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에 화합물 반도체 기업 RFHIC에 인수되었고 2019년에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2020년에 방위산업용 금속 가공업체인 RF시스템즈를 인수했고 2021년에 모회사와의 기업 이미지 통합을 위해 사명을 RF 머트리얼즈로 변경했습니다. RF 머트리얼즈는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쓰고 있습니다. 남동우 대표이사는 1975년생이고 호주 모나시 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RF 머트리얼즈 창업 멤버 출신이고 회사에 재직한 지 17년이 넘은 베테랑입니다. 한기우 대표이사는 1965년생이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했습니다. 2004년에 RF 머트리얼즈의 전신인 메탈라이프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RF 머트리얼즈는 화합물 반도체 패키지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반도체는 알겠는데 화합물 반도체는 뭐고 패키지는 또 뭘까요? 화합물 반도체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반도체입니다. 일반적인 반도체는 실리콘 원소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갈륨과 질소 또는 인듐과 인 등을 결합해 만든 화합물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반도체보다 전력 소모가 적고 고온 고압 등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주나 방산같이 극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패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패키지의 사전적인 의미는 포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물건을 포장하는 이유는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반도체 패키지 역시 내부의 반도체 칩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 외에도 물리적, 전기적으로 칩을 시스템에 연결하고 칩에서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분산시켜주는 냉각 기능도 담당합니다. 당사는 화합물 반도체 패키지의 주요 원재료인 적층 세라믹 제조와 관련된 설비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 최초로 CPC212, CPC300 등 높은 열 전도율을 갖는 히트싱크 소재를 지라갈륨 트랜지스터용 패키지에 적용하는 등 우수한 열 분산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제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430억 원이고 크게 3가지 제품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통신용, 레이저용, 그리고 군수용인데요. 군수용 패키지 및 장비 부품은 전체 매출의 50%를 넘고 통신용 패키지가 36%, 레이저용 패키지가 1% 매출을 차지합니다. 인상적인 점은 통신용 패키지 매출 비중이 최근 2년 동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통신용 패키지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선 통신 및 광통신에 사용되는 반도체 패키지를 생산해 모회사인 RFHIC를 포함해 미국의 메이콤과 루멘텀에 안정적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저용 패키지입니다. 산업용 및 의료용 레이저 기기의 레이저 모듈에 사용되는 반도체 패키지를 생산해 독일의 딜라스, IPG, 트럼프, 그리고 한국의 이오테크닉스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수용 패키지입니다. 군의 야간 작전 시 사용되는 적외선 영상 센서에 적용되는 패키지를 생산해 한국의 i3 시스템과 이스라엘의 SCD에 납품합니다. 한편 RF 머트리얼즈는 작년에 정관을 변경해 사업 목적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회사의 기존 사업 범위를 우주항공 패키지 설계로 확장하겠다는 것인데요. 스페이스X를 필두로 한 인공위성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위성통신에 사용되는 반도체 패키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현재 정부 주도하에 우주항공 패키지 개발에 필요한 과제를 수행 중이고 기존 무선통신용 패키지에 사용되는 기술을 새로운 위성통신 패키지 기술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위성용 K-대역 및 KA-대역 패키지와 위성용 전력 반도체 패키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차세대 통신 위성들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른 K-대역이나 KA-대역을 사용합니다. RF 머트리얼즈는 이 초고주파 신호가 손실 없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칩을 감싸는 패키지를 개발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성용 전력 반도체 패키지는 인공위성의 배터리와 전력 시스템을 관리하는 칩을 보호하는 부품입니다.
특히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만든 전기를 지구로 보내는 기술에 들어갈 핵심 부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우주용 패키지 모두 전량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RF 머트리얼즈는 이 제품들을 국산화하고자 합니다. RF 머트리얼즈는 RFHIC의 자회사이자 RF 시스템즈의 최대 주주입니다. 세 회사의 지분 관계를 보면 모 회사인 RFHIC가 RF 머트리얼즈의 지분 41.8%와 RF 시스템즈의 지분 13.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F 머트리얼즈는 RF 시스템즈의 지분을 33.2% 가지고 있습니다. RF 머트리얼즈의 목표 주가는 얼마일까요? 하나증권의 김홍식 애널리스트는 10월, 11월에만 3편의 리포트를 작성했고 12개월 뒤 목표 주가를 3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미국 루멘턴발 제품 공급 부족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두 번째, 데이터 센터 간 연결이 활성화됨에 따라 광 패키지의 장기 수요 전망이 밝고, 세 번째, 실적 고점은 빨라도 내년 말로 전망되고, 네 번째, 현재 PBR이 3배 수준인데 역사적 고점인 5.2배나 동종업체 PBR 4.2배 대비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리포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I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광 증폭기용 패키지 수요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고 밸류체인에서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RF 머트리얼즈를 비롯한 국산 및 서구권 벤더사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광 패키지뿐만 아니라 RF 패키지 매출 전망도 밝습니다. AI가 활성화되려면 초저지연 기술이 필요하고 2-3년 안에 5G A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미국에서 OBBA 법안에 따른 대규모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수년간 RF향 패키지 매출이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PBR 5배 이상의 멀티플 리레이팅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주가의 추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2025년 12월 1일 기준 주요 주주는 누가 있을까요? 모 회사인 RFHIC가 41.8%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고 한기우 대표이사가 4.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민경, 한아람, 한승철은 한기우 대표이사의 특별 관계자이고 총 5.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남동호 대표이사도 지분 0.9%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손익계산서이고요. 3분기 총 매출은 146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9% 성장했습니다. 매출 총 이익은 46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09% 성장했습니다. 그 덕에 영업이익 19억 원, 순이익 23억 원을 기록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최근 5분기 실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였다가 3%, 7%, 11%,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13%를 기록하며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EPS 역시 마이너스였다가 38원, 110원, 그리고 이번 분기에 206원을 기록했습니다. 증권사 컨센서스에 의하면 다음 분기 EPS는 237원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3분기 연결 기준 재무상태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총 자산은 1146억 원이고 그중 유동자산은 754억 원입니다. 총 부채는 375억 원이고 그중 유동부채는 239억 원입니다. 단기 차입금과 유동성 전환사채가 전혀 없고 장기 차입금 100억 원과 전환사채 27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 총계는 771억 원입니다. 유동 비율은 315%, 부채 비율은 49%로 재무구조가 건전합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총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9개월 동안 영업활동에서는 46억 원이 유입되었습니다. 투자활동에서는 322억 원이 유출되었는데 단기 금융상품을 1677억 원치 취득한 것이 주원인입니다. 재무활동에서는 59억 원이 유출되었는데 전환사채 100억 원치를 만기가 도래하기 전 취득한 것이 주원인입니다. 9개월간 순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335억 원이고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5억 원입니다.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RF 머트리얼즈는 앞으로 쓰임새가 점점 많아질 화합물 반도체의 패키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존에는 군수용 제품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최근 들어 통신용 패키지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이라 여겨지는 AI와 우주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실적이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4분기가 적자였기 때문에 현재 PER은 2,500으로 매우 높지만 올해 4분기 실적이 예상대로 나온다면 PER은 88로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멀티플이기도 하고 일본의 교세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은 리스크입니다. 이상 RF 머트리얼즈에 대한 기업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업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